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종역 주변이 의료용지로 전환되고 녹지 일부가 시가화의 정지로 지정되는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운영 본사가 인천 송도에 설립됩니다. 연간 79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며 송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인천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방검찰청은 친모에게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방임과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영종지역 도시발전전략 기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영종역 일대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운남동 녹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넣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영종 도시발전전략 기본 구상 첫 후보지는 영종역 일대입니다. 임야등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의료용지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복합용지와 주거용지 도입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시가와 예정용지, 특별계획구역 등의 지정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란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향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시가화에 앞서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논밭 임야일 수 있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면 개발 우선순위에 오르는 땅을 말합니다. 운남동 생산녹지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을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청라 하늘대교 인근 중산동 일대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 개념입니다. 영종 도시개발 전략 기본 구상의 골자는 의료,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녹지 지역에 특별계획구역 등을 지정해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는 해당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지가 상승분을 공공인프라로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본 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RC스포츠는 최근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생활형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 RC스포츠 경기장이 조성됐습니다. 새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송도 달빛공원에 새로 들어선 RC스포츠 경기장. 경쾌한 모터 소리를 내며 RC카들이 서킷 위를 질주합니다. 장애물을 넘기도 하고 커브 구간을 자유자재로 통과합니다. 손끝에 그대로 전달되는 짜릿함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달리는 게 뭔가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뭔가 통쾌한 것 같아서. 그리고 주말에 육아가 끝나면은 이제 스트레스 풀러 나오고, 그리고 실차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스릴 같은 걸 느낄 수 있죠. 송도국제도시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내 첫 무선 조종 자동차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어린이 경기장이 조성됐습니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관람 공간도 갖췄습니다. RC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의 어떤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만들고자 조성되었고요. 이번 사업은 시민 제한 공약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 밀착형 공원 시설을 확충한 사례입니다. 시는 경기장을 평상시엔 시민 중심의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제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으로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제안을 받은 공약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완결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RC 스포츠는 최근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생활형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달빛공원 RC 스포츠 경기장 조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저변 확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섭니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핵심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이후 40년간 민간 사업 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됩니다. GTX-B 본사가 송도에 들어설 경우 상주 인력을 포함해 약 4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79억 원으로 40년간 약 3,1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군 일대에서 73년간 이어진 민북 지역 대면 검문 체계가 사라집니다. 강화군과 해병대 제2사단은 31일 민북 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대면 검문 때문에 주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중앙부처와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면 검문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문소 4곳 일대 주요 출입 거점을 중심으로 CCTV 3-40대를 설치해 통합 관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화군은 관련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4월부터 CCTV 설치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중국 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재 서해와 잠정조치 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이 허가 수역에는 300여 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불법 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경청은 재판 전 어선 선원 석방을 위해 중국 어선이 내는 담보금의 상한액이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조치에 맞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조업 어선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납포 실적은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57척이며 올해 들어서도 현재 14척을 납포했습니다. 인천에는 물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으로 한때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였는데요. 하지만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이 물치도가 소중한 해양 자산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BTV 인천방송은 물치도의 현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물치도의 모습은 어떤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 물치도. 지난 2013년 섬과 육지를 오가던 여객선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현재 물치도 상황은 어떨까? 환경단체와 함께 섬을 찾았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곳곳이 부서지고 깨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주변엔 부서진 석축과 녹슨 철제,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선착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안내도, 물치도의 옛 명칭인 작약도라는 이름으로 주요 관광시설이 적혀 있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자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해안길은 성한 곳이 아예 없습니다.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 곳곳이 유실된 겁니다. 매점과 휴게소가 있던 자리에는 술병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건물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과 자리입니다. 당시 손님들이 이용했던 이렇게 평상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당시 사용을 했던 수족관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냉장고와 음식 집기들도 버려진 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휴양지였던 섬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나마 동구의회와 환경단체가 현장 점검을 벌이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해양 쓰레기, 폐어구, 여러 가지 또 중국, 북한에서 떠내려온 여러 가지 폐기물, 폐그물, 타이어, 그다음에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티로폴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치도는 생명의 빛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갯바위의 굴과 따개비가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무관심으로 섬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굴 뚜껑도 다 지금 없어졌고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굴이 있었던 바위에 붙어 있었던 흔적조차도 아마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오시다 보니까 접안 시설이 전부 다 그 부서졌잖아요. 파도에. 그렇듯이 또 기존에 이거 해안 산책로 같은 경우도 조성해놨던 것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황폐화 그 자체.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중요한 해양 자산인 물치도. 하지만 개발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둔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색동원 시설 원장 김모 씨.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김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알려지진 않은 상황. 취재 결과 직원 대부분이 김 씨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원장은 사건이 불거지기 얼마 전까지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에서 요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학대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전 탄원서를 전달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엄중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도 계속 할 것이고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축소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님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첫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시내버스 7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새로 생긴 시내버스는 영종이 2개 노선, 서구와 검단이 3개 노선, 계양과 강화가 각 1개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은 4월부터 입찰 공모와 제안서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또 인천 이음 16번, 577번, 급행 97번 등 15개 노선도 조정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공공소각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공공소각장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LG헬로비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16만 3천 톤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천 톤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천 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 52만 4천 톤의 31% 수준입니다. 이번 직매립 예외 허용으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서구 검단 지역 연합회 등이 모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진배 없다고 지적한 뒤 직매립 허용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소각장 설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각장 설치를 하고 감량 정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국민과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매립 허용 철회를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단기적인 전략인 거죠. 공공소각장 확충까지는 어쨌든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자체가 아까 지금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돼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소각장 확충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소각장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매립지 사용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봄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유화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다른 예술적 결을 가진 두 작가가 해석하는 봄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강렬한 색감과 질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간을 겹치듯 덧칠에 덧칠을 해 특유의 따스함을 표현합니다. 한 겹 한 겹 쌓인 묵직함이 아지랑이 속에 피어오르는 봄꽃을 연상시킵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 한 번에 덧칠로 완성하는 알라 프리마 기법이 봄의 강렬한 기운을 깨웁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듯이 색감을 쌓으면서 그 작가만의 자기만의 그 생각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작품은 아무래도 굉장히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크릴로 밑그림을 그리고 유화로 덧칠을 해 은은한 입체감을 더합니다. 붓의 유연함과 유화의 묵직함이 봄의 생명력을 잘 드러냅니다. 같은 색에서도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질감을 달리합니다. 정원의 실체보다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는 잔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제 마음에 피어나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있어가지고 역시 생명력을 나타낼 때는 터치도 굉장히 강한 터치를 썼고 정제된 화면보다는 좀 역동적인 화면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두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봄의 향연 전시회가 열립니다. 따로 또 가치처럼 경계를 허물며 봄의 찬란함을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딸이 숨지기 닷새 전부터 놀이공원을 가는 등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